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최근 루게릭 환자를 돕기 위한 얼음물 샤워 캠페인이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캠페인과 더불어 정부의 지원 정책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연예인을 비롯한 유명인들이 얼음물을 뒤집어 쓰는 모습이 누리통신망 SNS를 통해 퍼지고 있습니다. 이는 루게릭병 환자들에게 기부하는 아이스버킷 챌린지 참여자가 얼음물을 뒤집어 쓴 뒤 3인을 지목하는 것으로 지목받은 사람은 24시간 안에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임하거나 $100 하나로 약 10만 2천 원을 기부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좋은 일이 틀림없지만 민간 후원은 사회 안전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들, 또 유명인사들, 또 정치인들이 참여해서 루게릭병에 대해서 또 한국 루게릭병 협회에 대해서 참 홍보가 되는 참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유명인사들이 자기 홍보 차원에서 행사에 참여하거나 접근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이제 들지만 좀 긍정적인 면이 많으니까 약 2,500여 명이 투병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의 루게릭병 환자들은 장애 등급제를 통해 등급에 따라 활동 지원 서비스와 장애 연금,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활동 지원 서비스 월 최대 180시간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하루 5시간에서 6시간의 활동 지원 서비스 시간으로는 중증 장애와 마찬가지로 수시로 자세를 바꿔주지 않으면 욕창이 생기는 루게릭병 환자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입니다. 또한 루게릭병 환자들만의 정부 정책이 없고 장애인 정책에 편승해 가는 실정이기 때문에 루게릭병 환자를 전문적으로 돌볼 수 있는 별도의 제도가 마련돼야 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 정책과 제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보조 기기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국내 최대 복지 산업전, 샌덱스가 일산 킨텍스에서 열렸습니다. 정유린 기자입니다. 간단한 조작으로 인지 치료를 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큰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치매노인분들 대상으로 실시하면 그분들 이제 직접 수준 정도 이런 거 파악하는데 인지 능력 이런 거 파악하는데 좀 유용할 것 같아요. 저희 시설 입장에서 좀 유익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병원이나 요양원 등에서 쓸 수 있는 재활 프로그램을 수입하는 이 회사는 샌덱스에 4년째 참여하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던 외국을 나가야지만 볼 수 있는 제품들을 이제 여기 한 곳에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많은 환자분들이 보시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10회째를 맞이하는 샌덱스는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헬스케어 제품부터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은퇴 준비 상품까지 한자리에 마련됐습니다. 휠체어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차량부터 재활 훈련기구, 노인의 보행을 돕는 제품까지 180여 개 업체가 다채로운 복지 용구를 선보였습니다. 품목도 쓰임새도 가지가지. 이 밖에 전시회에서는 국제보조공학 심포지엄을 비롯해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졌습니다. 실제적으로 생활하실 때 좀 더 용이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제품들을 좀 많이 사가시고 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분들도 이제 수주도 잘 되시길 바라는 그런 차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3일간 펼쳐진 2014 샌덱스. 장애인 재활의 필수적인 보조공학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250만 등록장애인 중 1%가 채 되지 않는 소수 장애인들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와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이 안면장애나 호흡기장애 등 소수 장애인들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토론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날 토론에서 소수 장애인들은 제도권 내 복지 서비스 대상은 되지만 국가의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토론회에서 소수 장애인들은 장애 분류와 장애 기준에 대한 더 구체적인 세분화 규정과 장애인 복지 정책 결정에서 소수 장애인 집단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가 제3회 정신장애인 예술경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박광일 기자입니다. 정적을 깨는 웅장한 북소리가 공연장에 울려 퍼지며 관객들은 숨죽여 북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이에 더욱 힘을 얻은 북소리는 듣는 이들에게 비장함마저 안겨줍니다.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가 지난 28일 영등포 아트홀에서 제3회 정신장애인 예술경연대회를 열었습니다. 협회는 우리 사회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 우리 환우들의 우리도 뭘 할 수 있다는 그 긍지를 심어주고, 또한 이 행사가 바로 정신장애인 인식 개선이 되기 때문에. 이날 대상에는 난타를 공연한 좋은 이유 센터팀이 차지했으며 금상과 은상, 동상과 인기상에 대한 시상도 이어졌습니다. 한편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는 오는 10월 정신건강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정신장애인 인식 개선의 뜻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박광일입니다. 여전히 인생의 황금기를 걷고 있는 멋진 실버 댄스팀이 강원도 원주에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틈틈이 갈고 닦은 댄스 실력으로 노인문화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선영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낭랑 18세입니다. 깊게 팬 주름의 흰 머리. 하지만 춤을 추실 땐 활기가 넘칩니다. 리믹스 댄스곡에 맞춰 안무를 선보였는데 젊은 사람의 감성 못지않은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의상도 화려합니다. 누가 이분들을 노인이라고 할까요? 예순을 훌쩍 넘긴 노인들로 구성된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실버 댄스팀, 돌아온 청춘입니다. 음악과 춤을 좋아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모여 팀을 만들었습니다. 네, 집에서도 즐겁고 일하면서도 즐거운 생각이 들고. 성별, 세대, 인종을 넘어 춤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함께하는 원주시 다이내믹 페스티벌에 돌아온 청춘팀 역시 열정을 가지고 참여했습니다. 돌아온 청춘팀은 매년 전국대회에 출전해 좋은 성적을 이뤄냈습니다. 자이브, 차차차, 왈츠 등 다양한 스포츠 댄스 장르로 만든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은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내년도를 대비해가지고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서 내년도 우승을 할 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 또 열심히 또 우리 훈련할 겁니다. 인생 2막의 문을 춤으로 도전하는 빛나는 노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원주에서 복지TV 뉴스 고선영입니다. 경북 포항시에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주거 개선을 위한 나눔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포항 시민들과 지역 봉사단체가 한마음이 돼 다채로운 행사를 열었다고 합니다. 박성호 기자입니다. 지난 28일 포항 송도 코모도 호텔 야외 공연장에서 사회복지법인 햇소리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노후 주거 개선 기금 마련을 위한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저희 주택이 굉장히 노후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노후된 가정 환경을 좀 더 조성해주고 개선해서 이들이 이 사회에 좀 더 통합하는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나눔과 봉사 어울림의 시간이란 주제로 500여 명의 지역민들과 포스코시티 31개 지역 사회봉사단체가 참여해 일일 호프를 겸한 재능 나눔 작은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연히 도와야 될 일이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저희 직원들이 지금 같이 또 오고 지금 계속 우리 직원들이 봉사활동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사회복지법인 햇솔은 지난 2006년 문을 열어 그간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 실현, 사회적 경제적 자립, 장애인 생활 증진 등 사회 공헌에 앞장서 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먹거리 때문에 그냥 왔는데 다 좋은데 나중에 쓰인다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냥 오게 됐어요. 이러한 나눔 실천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소외계층을 돌아보며 나아가 지역사회 복지 발전을 위해 더욱 힘쓰길 기대해봅니다. 포항에서 복지TV 뉴스 박성호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단독 재판부가 장애인을 폭행하고 체벌한 혐의로 기소된 강릉 보람의 집 원장 신모 씨에 대해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심 원장의 딸인 김모 씨에 대해서도 벌금 200만 원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어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보행차 2개 제품이 체중을 실어 이동할 경우 넘어져 다칠 위험이 있어 리콜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표준어는 해당 리콜 제품에 대해서 제품 안전정보센터에 공개했다고 밝히고 소비자는 리콜 제품들에 대해서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한글과 워드가 설치 안 된 컴퓨터에서도 민원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민원 신청서 등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것이 정부 3.0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48시간) 안에 폭탄을 해체하지 못하면 시 전체가 사라질지도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 정부는 특수요원 데미안에게 브링맨션 잠입을 지시합니다. 하지만 브링맨션의 폭탄 해체 임무 뒤에는 거대 음모가 도사리고 있는데 13구역의 리메이크작 브링맨션 통제불능 범죄구역. 지난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고 폴 워커의 마지막 액션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더불어 액션 영화의 거장 릭 베송이 제작을 맡아 기대감을 더합니다. 어릴 적 둘도 없는 친구였던 모범생 용주와 문제아 기웅. 두 친구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서로 엇갈린 학창 시절을 보내게 되고 학교와 사회 속에서 외로워하던 용주는 어릴 적 친구였던 기웅에게 다시 한번 손을 내밀게 되는데 독립영화계의 대표 감독 이송희일이 메가폰을 잡은 영화 야간비행. 18 고등학생의 시선으로 청춘들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아냈는데요. 올해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도 호평을 받았습니다. 단 한 명의 배우와 피아니스트가 호흡을 맞추는 음악극 노베첸토가 9월 14일까지 세실극장에서 공연됩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50%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뮤지컬 조로가 서울 충무아트홀 대극장에서 10월 26일까지 펼쳐집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50% 할인 혜택이 있으며 공연장에는 휠체어 전용석과 장애인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수 겸 프로듀서 윤종신이 9월 6일 인천을 시작으로 전국 투어 콘서트를 시작합니다. 이번 공연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게 할인 혜택이 있으며 공연장에는 장애인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인천 장애인 아시안게임이 개막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응원이 우리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될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